자, 교과서 123쪽입니다. 자, 오늘은 등비수열이 뭔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통을 먼저 보시면 요 설명이 있죠. 한 가닥을 반으로 접으면 두 가닥. 자, 두 가닥인 상태에서 또 반을 접으면 네 가닥. 자, 이렇게 해가지고 30번 접으면 굵기는 얼마나 되겠는가. 일단은 가닥 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굵기는 명주실의 가닥수가 많아질수록, 그죠? 많을수록 굵어지니까. 그러면 세 번 접으면 그러니까 두 배씩 늘어난다. 여기가 이제 16이 네 번 접으면 16가닥, 다섯 번 접으면 32가닥.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규칙을 말해보자. 두 배씩 늘어난다. 가닥수가 한 번 접을 때마다. 자, 오늘 배우는 이 등비수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씩 차례로 2라는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곱하는 겁니다.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다. 자, 그러면 왜 등비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이 등비, 비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비값이. 그건 어떤 비값이 같으냐? 이웃한 두 항의 비값이에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나누나,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나누나, 네 번째, 자,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나누나, 이게 다 뭐예요? 2로서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비값이 일정하다, 같다,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하냐? 공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비교해서 등차 수열은 뭐죠?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죠. 왜 등차란 말이 붙나?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연속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개념이. 자,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 등차 수를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 자,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한 두 항은, 그렇죠? AN과 AN 플러스 1 대표해서 이렇게 이웃한 두 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 빗값이 나눈 빗값이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나눌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항상 R로서 일정하다. 이거를 정리한 게 이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차례로 3을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 됩니다. 당연히 공비는 3이고 첫째 항은 2죠. 자, 마찬가지로 다음이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 일정한 수, 곱해진 일정한 수를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쉽게 찾는 요령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나누거나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나누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까요? 마이너스 9 나누기 27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게 공비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가도 역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얼마입니까? 3이죠. 자, 요게 공비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자, 요거는요. 자, 1 나누기 2분의 1 하면 얼마일까요? 그죠? 곱하기 1을 해서, 그죠? 곱하기 1을 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빈칸은 뭡니까? 16에다가 16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자, 등비수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이다. 첫 장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이다. 그 일정한 수, 곱해진 일정한 수가 뭐다? 공비다. 자, 용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제 어떻게 구할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첫째 항을 A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공비를 R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항은 뭐예요? R을 곱해서 만들어지니까 AR이죠. 그 다음 항은 또 마찬가지죠. R을 곱하니까 AR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요 n항, 제 n항은 뭐가 될까? 규칙성을 따져보는 거죠. 1이면 여기가 아래 0제곱, 2면 아래 1제곱, A3 세 번째 항, 제 셋째 항이 제 3항이 AR제곱. 그러니까 제 n항은 일반항은 A의 n-제곱이 된다. 자, 우리가 참고로 등차 수열이었다면 이 n-이 어디부터요? 그죠? 첫째 항 A에다가 그죠? n- D 앞에 곱해진 숫자가 되겠죠. 그죠? 요 n-1, 요 n-1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 n항에는 n-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차는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하니까 당연히 n-1이 지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일반항 별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당연히 공비는 0이 아니겠죠. 0인 건 의미가 없습니다. 0 곱해봤자 계속 0이 되는 거니까 0인 건 다루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각 수열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잘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아래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7이고 읽자마자 A는 7. 공비가 마이너스다. 얘가 R이에요. 이 공식 A R의 n-1제곱.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얘는 첫째 항 A. 자, 공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둘째에서 첫 번째를 나누니까 공비가 그렇죠? 2분의 1이다. 그럼 A에다가 48. R의 자리에 2분의 1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끝나죠. 자, 아래 문제도 우리 바로 같이 해봅시다. 바로 자,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5 그렇죠? 곱하기 공비 아래 n-제곱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차례대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그죠? 공비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항 AN을 여기다 쓰면 첫째 항 마이너스 3 그죠? 곱하기 가로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n-1제곱 이렇게 쓰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자, 일반항을 먼저 구하란 얘기겠죠.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2 곱하기 그죠? 마이너스 3의 n-제곱인데 1 가로 1번 제10항 A10 n에다가 10을 대입해보세요. 이거 9제곱이 되죠. 9제곱. 그죠? 그러면 음수의 홀수제곱은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니까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뭐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냅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6은 제 몇 항인가? 자, 일반항을 가지고 요 n값 마이너스 486이 되게 하는 n값을 찾으면 돼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일단은 양변을 2로 여러분들이 나누시면은 이거 마이너스 243이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3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 그죠? 3의 거듭제곱을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얼마 안 가서 243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43은 마이너스 3의 몇 제곱이겠느냐? 마이너스 3의 바로 5제곱이다라는 거죠. 홀수제곱에 이 마이너스가 살아나오니까. 3의 5제곱이 243이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그죠?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이 n-1이 5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따라서 n은 6이 나오므로 정답 제6항이다. 답을 쓸 때는 제6항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인데요. 뭐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그래서 A10은 마이너스 10이다. 일반항은 AR이 A2죠. A2. 그죠? A2. A2입니다. A5는 AR 4제곱인데 이게 1250이래요. 그죠?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누는 게 낫겠죠. 예. 등차 수열에서는 뭐 가감법을 썼지만 여기에서는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죠? 나누니까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25가 나고요. 자, 5의 세제곱이 125니까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다. R은. 이걸 다시 이제 여기다 대입하니까 A는 2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주고요. 일반항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요령으로 문제 4번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3이 1이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나? AR 제곱에서 A3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A3의 바로 AR 제곱인데 이게 1이다. 그리고 A6은 AR 5제곱이죠. 이게 27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나눕시다. 여기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만약에 변변 나눈다면 A가 약분되고요. R의 세제곱분의 1 되고요. 27분의 1 아닙니까? 그럼 R의 세제곱이 27이니까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R은 3이에요. 자, R이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내보면 9A가 1이죠. A는 9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답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칸이 좋지만 좀 보세요. 불편하도. A에는 9분의 1 곱하기 3에 곱하기 씁시다. 3에 이건 좀 치울까요?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를요 정리해가지고 3의 마이너스 2제곱 써가서요 밑을 3으로 하는 지수로, 그죠? 밑을 3으로 하는 지수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3의 뭐 거듭제곱 형태로, 그죠? 그냥 이렇게 쓰고 냅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4는 AR 세제곱이고 얘가 48이에요. A7은 AR 6제곱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384가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좀 당겨서 자,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나눕시다. 나눠. 그 A 이렇게 약분되고 R의 세제곱분의 1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 이거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럼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므로 따라서 R은 얼마일까요?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A 값 구하니까 A 값도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오네요. 그래서 일반항 정답 여기다 쓸게요. 바로 요 가로 2번입니다. 문제 4번에 A에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게 정답. 자, 문제 5번 봅시다. 자, 공비가 2고 제5항이 48인 등수율이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항.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일단은 R은 2인데 제5항이 A5가 AR 4제곱이죠. 이게 바로 48이래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2의 4제곱은 16이고 약분하면 A는 3이 나옵니다. 그럼 일반항을 구했죠.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죠.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이게 바로 이제 600 이상. 60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양변을 일단은 3으로 나누면은 요 200 아닙니까? 자, 2의 거듭제곱을 생각할 때요. 2의 7제곱이 128이고요. 2의 8제곱이 256이니까 비로소 200보다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n-1이 바로 8이 될 때, 그죠? 처음으로 600보다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게 바로 8이 될 때. 그러면 n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9죠, 9. 9. 9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
제9항이 되겠습니다. 맞죠? 제9항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50%씩 적용해서 넓이가 이제 2분의 1, 50%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 넓이가 2048제곱센티미터예요. 처음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 적용하면 절반 줄어드니까 2분의 1이 1제곱이죠. 102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10번을 10번을 반복한다는 거는 요 2048에다가 2분의 1에 10제곱을 곱하는 건데, 참고로 2의 10제곱은 뭐예요 여러분들? 1024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2가 되네요. 2가. 그죠? 뭐 단위로 따지면 넓이니까 2 센치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 제곱센티미터.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자, 마지막 내용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 아닌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는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을 배웠잖아요. 등비중앙. 등비중앙은 뭡니까 여러분들? 등비중앙. 등차 수열, 등차 중앙, 등비수열, 등비중앙. 예, 그걸 또 올리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A, B, C가 이 순서대로입니다. 세 항을 놓고 봤을 때 요 가운데가 바로 등비중역이다. 뭐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정의 B 나누기 A나 C 나누기 B나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B가 여기 곱해지고 또 여기 곱해지니까 B제곱은 AC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에 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두 개 곱하면 6, 4, 24, 6, 5, 30 아닙니까? 6, 5, 30. 그죠? 6, 5, 30. 324인데 이게 A제곱과 같아야 돼요. 에? A제곱.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324가 나왔기 때문에 A는 수가 두 개, 뿔마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 계산하면 N은 얼마입니까? 뿔마 18이에요. 뿔마 18. 뿔마 18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가 18일 때와 A가 마이너스 18대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B값도 그때마다 달라지겠죠? 그죠? 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해보면요. A가 18일 때는 공비가 3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3을 곱했을 때 B는 얼마 나와요? 그죠? 162가 나오고요. 또는입니다. A가 마이너스 18이 된다면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죠. 이때는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62가 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답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의 제곱은 해야 되겠죠. B의 제곱은 8 곱하기 128이에요. 8 곱하기 128. 자, 요거 구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1024가 나옵니다. 또 어떤 수의 제곱이 1024니까 B는 당연히 뿔마 루트 1024죠. 이게 바로 3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32일 때는 공비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4죠. 4? 4입니다. 그 A는 어떻게 해요? 8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B가 32가 되고, 또는 요번에 마이너스 32라면 공비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4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8 나누기 마이너스 4니까 A가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B가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등비수열이 무엇인가, 또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등비중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교과서 126조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자, 생각톡을 먼저 보시면 주인공 자신이 3명을 도와주고
이 세 명도 각자 다른 세 명을 도와준다. 이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실제 이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그래서 주인공이 세 명을 도와준 것은 1단계. 여기서부터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세 명씩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때 5단계까지 도움을 받은 사람의 총합을 거듭적으로 있는 식으로 나타내 보자. 자, 1단계는 3명.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될까요? 3명, 3명, 3명이니까 9명이 되겠죠. 그죠? 근데 거듭적으로 보니까 그 9명은 3의 제곱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또 도움받은 이 9명이 또 3명씩, 또 3명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인원수보다 3배씩 늘어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등비술의 합입니다. 자, 유도하는 과정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그냥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한다면 첫 장은 A, 두 번째 장은 AR, 세 번째 장은 AR 제곱, 마지막 일반항 이렇게 되죠. 항상 SN은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R을 곱하죠. R을. 이게 특별한 방법이에요. R을 곱해가지고요. 1번에서 2번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건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죠?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면. 그 남는 거는 결국 여기 위에서 요거 R을 뺀 요 식밖에 안 남죠. 좌변은 당연히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빼기 RSN.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 A 빼기 ARN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R이 1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A로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또 분모 분자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한다면 또 요식도 가능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씁니다. 근데 만약에 R이 1이라면, 공비가 1이라고 한다면 모든 항이 다 A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N개 A를 더한 거니까 공비가 1인 경우에는 그냥 NA라고 쓰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공차가 0인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의 합이다. 그것도 역시 NA가 나옵니다. 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합공식 유도했고요.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유도할 때의 방법과 좀 다르죠. 좀 특별하기 때문에 요 유도하는 방법 자체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을 이해하시고 뭐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 SN을 여러분들이 쭉 써주시고 밑에다가 R만 추가로 요 식에서 R만 추가로 양변에 똑같이 곱해서 변변 빼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공비가 1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겠죠. 네. 자, 이제 127쪽에 보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제 15항까지 합은 S15는 R-1분의 첫째 항 A 가로하고 A의 15제곱 R의 1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문제 8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을 항상 머릿속에 SN 등비수열 합공식은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된다. 자, 첫째 항이 4니까 얘가 A고요. 공비가 3이니까 이거 R이 3입니다.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S10은 이제 N이 10입니다. R-1분의
첫째 항 4 곱하기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요거 2니까 약분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우리가 3의 10제곱은 솔직히 계산하기 어려워요. 숫자가 많이 크겠죠. 그냥 이 상태로 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 항이 바로 3분의 1이죠. 이게 A고요. 공비는 얼마일까요? 공비. 여기서 이렇게 나눠보세요. 자, 공비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요 공식이 낫겠죠. 그죠? 자, 한번 S10 구해봅시다. 그럼 S10은 1-R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얼마입니까? 3분의 1. A 곱하기, 자, 1-2분의 1의 10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뭐 2의 10제곱분의 1로 쓸까요? 그렇죠. 2의 10제곱분의 1 이렇게 씁시다. 자, 여기는 지금 2분의 1 되죠, 분모가. 그래서 요 3분의 1과 곱해 이렇게 3분의 1에서 2분의 1 나누니까 결국 뭐가 돼요?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가로하고 1-2의 10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그냥 쓰고 그냥 냅둡시다. 네. 물론 우리가 2의 10제곱은 1024니까 1024 직접 대입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죠? 네. 이게 3의 10제곱은 우리가 뭐 좀 익숙치가 않죠. 숫자가 매우 크겠고, 요거는 우리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3분의 2가 되고요. 2의 10제곱은 1024. 그 다음에 1024에서 1024 마이너스 1이니까 1023이 됩니다. 이게 다행히 이거 뭐예요? 3의 배수네요. 그죠? 그러면 3, 3은 9, 그죠? 10인 3, 42, 3일은 341 됩니다. 자, 요거 마저 약분해 버리면 또 얼마예요, 이거? 512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한다면 512분의 34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됐습니까? 예. 자, 예제 3번입니다. 자, 첫째 항부터 제3항까지 합이니까 S3이죠. 첫째 항부터 제6항까지는 S6입니다. 이게 728.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조건을 이용을 해서 첫째 항 A와 공비를 찾으라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변형을 해도 되고 적당히 뭐 나눠도 되고, 얼뜻 드는 생각은 이게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변형한다는 표현보다는 나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직접 나눠보세요. 자, 이거 다 약분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결국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728분의 26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요 부분이 R의 6제곱이 R의 3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도 합차공식으로 또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R의 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 R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얼마가 나올까요? 이게 28 나옵니다. 28. 28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28분의 1. 그러면은 그쵸, R의 세제곱 더하기 1이 28이니까 그래, R의 세제곱 27다.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R은 R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또 A 값 구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 R과 A를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등차 수열의 합이었다면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공식에다 대입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9번, 10번도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의 합은 S4죠. S4가 4다. 자, 첫째 항부터 제8항까지 합은 S8이죠. 이게 104다. 이제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 볼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R-분의 A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죠. R의 4제곱 4. 요 4. 얘는
r 마이너스 분의 a 곱하기 r의 8제곱 마이너스. 자, 그럼 이거 나눠볼까요? 나눈다는 게 낫겠죠, 그죠? 이거 빨간색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4로 한번 약분해 보세요. 이거 얼마 나오죠? 4, 2, 8, 24, 6, 26분의 1, 그죠? 26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아 있고, 여기는 뭐 이거 인수분해하니까, 그죠? r의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4제곱 플러스 1 나옵니다. 요거 약분되겠죠. 그러니까 r의 4제곱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r의 4제곱이 25입니다. 25. 일단 이렇게 둘까요, 일단?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첫 장부터 제12항까지 합이에요. 그 S12 구하는 거죠. 그죠? 여기다 써볼까요? S12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일단은 얘가 얼마인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R의 4제곱이 25니까 여기다 25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25 대입하니까 24가 되죠. 이거 잘 24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요거를 써볼게요. 4는 R-10분의 A 곱하기 따로 분리해 쓴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직접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25에서 1 빼니까 얼마? 24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약분하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요? 이거 6, 즉 6분의 1 나오네. 얘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 6분의 1 되고요. R의 12승은 R의 4승을 세제곱하면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25 이거 곱하시고 25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으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숫자가 좀 커가지고 계산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5의 세제곱. 이거 25의 세제곱 마이너스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25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25의 제곱 플러스 25 플러스 이렇게 얘를 x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죠? 이거 아래 3승 빼기 1인데 인수분해 공식 써서 한 겁니다. 이거 6으로 나눈 건데 여기 24니까 이게 약분되고요. 그리고 이거 얼마? 625 아닙니까? 625고 이거 26 더하니까 얼마예요? 651이네요. 그럼 이제 4를 곱하니까 4, 1은 4, 4, 5, 20, 4, 6에 20, 2604가 나옵니다. 네, 2604. 정답 2604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울게요. 나중에 여러분 이건 다 녹화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그거 보시고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서 보시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번을 풀기 위해서 그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제 n항까지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SN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앞전에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일반항과 합과의 관계식 기억납니까? n이 2보다 커나 같을 때는 일반항 a에는 합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곳이 이거였다라고 배웠죠. 그죠? 이제 요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요걸 쓰세요. 1 빼기 3분의 2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1제곱. 이게 바로 SN입니다. 요거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가로를. 자, 그럼 요거 빼니까 요거 사라지고요. 자, 요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앞으로 써주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3분의 2의 n-1제곱으로 묶어내면, 그죠? 이렇게 묶어냅시다. 여긴 1이 남고 여기는 뭐야? 3분의 2가 남겠죠. 얘가 3분의 2가 얘보단 하나 더 곱해진 거니까. 그지? 이렇게 씁시다. 이게 뭐예요? 3분의 1이네요.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 나오고, 이게 바로 일반항 AN인데 주의할 거. 항상 두 번째 항부터 일단은 적용해야 되는데, 항상 첫째 항은 합이 먼저 줄 때 S1으로 놓으라고 했죠. 그러면 S1을 여기서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다 1 대입하니까 3분의 1 나오죠. 그런데 여기다 1을 대입해 봤더니 결과가 같아요.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쓸 수 있는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A에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학영역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된 적금은 얼마일까? 자, 이미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컴퓨터로 이런 계산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지만,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를. 일단은 연율이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 A1을 1년 동안 적립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A1이라는 금액을 일정하게 적립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죠. 그 N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 만약에 이자가 안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안 붙고 그냥 매년 그냥 A1씩은 넣었다. 에? 매년. 그 NA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이자가 붙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훨씬은 아니고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으니까. 그러면 A1은 N년 동안 예금됨으로 N년 후에 원리합계는 A1을 저금했을 때 이 A1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자가 붙어 이렇게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쵸, 총 N년 동안 계약을 한 거니까 이제 한 1년 덜 붙어서 이렇게 2년 이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N년 N년 때는 A1을 넣었을 때 그죠? 이만큼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총합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총저축액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이 쓰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첫째 항이 이거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R 공비 마이너스 1분 하니까 분모는 1 플러스 R에서 1 빼니까 R이 돼요. 확실히. 얘가 총항이죠. 첫째 항. 첫째 항 자리에 얘를 쓰시고, 그 다음에 공비의 n제곱, 이게 항의 개수가 n개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완성이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은행에서는 컴퓨터로 다 저장이 돼 있어서 그냥 딱딱 때려 넣으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연이율 5%니까 R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R이? 그죠? 0.05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니까 요게 10만 원이 바로 A입니다, 이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적립금의 원리 합계는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0.05분의, 그죠? 그 다음에 A, 만원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A 곱하기 1.05, 1 플러스 R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1.05에 1 플러스 R의 10승, N이 10입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 1.63을 여기다 집어넣고 1을 빼준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만약에 이자가 안 붙는다고 10만 원씩 10년 동안 100만 원인데, 그죠? 총 32만 3천 원의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132만 3천 원이니까. 액면 그대로 그냥 이자 안 붙고 10만 원씩 10년 동안 그냥 넣으면 뭐야, 그냥 1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이만큼 이자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